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일하는 저는 매일 새 생명의 첫 울음소리를 듣고 갓 태어난 아기들을 품에 안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 작고 소중한 생명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저려옵니다. 언제쯤 저도 제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을까요? 결혼한 지 벌써 3년 남편과 저는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좀처럼 소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더 조급해하는 기색도 없이 항상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에게 맞는 시기가 있을 거야. 조급해하지 말자라고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의 모습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매일 다른 사람의 아기들을 돌보며 축하 인사를 건네는 일은 점점 더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그녀는 결혼 전부터 저를 좋지 않게 바라보았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제가 입고 있던 옷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오빠가 취향이 참 평범하네 라고 말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그녀는 끊임없이 간섭했습니다. 웨딩드레스가 너무 단조롭다고, 예식장이 너무 소박하다고, 심지어 신혼집 인테리어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신우이의 가치관은 철저히 물질적이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오직 돈과 외모뿐이었습니다. 제가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런 힘든 일 왜 해? 오빠가 충분히 벌잖아라며 무시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명품 가방과 화장품에만 관심이 있던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부모님께 떼를 써서라도 얻어내곤 했습니다. 그런 딸을 시부모님들은 예뻐하기만 할 뿐 한 번도 꾸짖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1년 후 신우이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10살 많은 사업가와 결혼했는데 처음 소개받은 자리에서부터 차는 뭘 타시는지, 집은 어디에 있는지 같은 질문만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랑보다는 조건을 중시하는 그녀다운 결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임신 소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2주를 확인한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울며 기뻐했고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직장에서도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곧 제가 산모가 될 거라는 생각에 다른 산모들을 돌보는 일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임신 8주 차에 갑작스러운 출혈이 시작되었고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유산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아이를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야 한다니 남편은 저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말없이 저를 돌봐주며 함께 슬퍼해 주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건넬 줄 알았던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어리니까 괜찮다. 다시 낳으면 된다는 식으로 말했고 시아버지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우이의 반응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녀도 임신 소식을 알렸는데 제가 유산한 지 1달도 안 되어서였습니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 그녀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나이도 많고 직업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래도 어리고 건강하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시부모님들이 그런 딸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맞다. 젊을 때 낳는 게 좋지라며 맞장구까지 쳤습니다. 남편이 그 자리에서 크게 화를 내며 저를 데리고 나왔지만 이미 상처는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희는 시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방문을 하지 않았고 연락도 최소한으로만 주고받았습니다. 남편은 가족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 아내를 힘들게 하면 가족이라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신우이는 순산으로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도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왜 그녀에게는 이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신은 정말 공평한 걸까요? 그로부터 1년 후 저에게 또 한 번 기회가 왔습니다. 2번째 임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지도 않았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피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10주 만에 같은 결과를 맞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유산은 첫 번째보다 더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아이를 가질 운명이 없는 걸까요? 그 무렵 신우이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성격 차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가 남편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도박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명품을 사는 것으로도 모자라 온라인 도박에까지 손을 댔던 것입니다. 시부모님들은 그런 딸을 감쌌지만 사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혼 후 신우이는 3살 배기 아들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상당한 재력가라고 했습니다. 신우이는 그 남자와 재혼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상대방 남자는 자신이 초혼인 줄 알았고 신우이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우이가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언니, 내가 재혼할 때까지 잠깐만 이 아이 좀 봐주세요. 어차피 언니는 애도 못 낳을 것 같고 이 아이라도 키우면서 경험을 쌓아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친자식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아이를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는 태도였습니다. 잠깐만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이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뻔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 아이는 당신이 책임져야 할 아이예요. 하지만 신우이는 계속 우겨댔습니다. 왜 이렇게 매정해요?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언니한테도 좋은 일인데 왜 그러세요? 남편이 돌아와서 상황을 파악하자 즉시 신우이에게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는 오빠도 참 냉정하다며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가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현관 앞에 그 아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와 함께 버려져 있던 것입니다. 아이는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었고 가방 안에는 며칠치 옷가지와 언니가 잘 부탁드려요 라고 쓴 짧은 편지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리 이기지적인 사람이라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니. 자신의 친자식을 물건처럼 버리고 가다니. 저는 즉시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도 연락했지만 잠깐 부탁한 것뿐이라며 오히려 저희에게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날 밤은 그 아이와 함께 보냈습니다. 3살 배기 아이는 계속 엄마를 찾으며 울었고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다음 날 강제로 시댁으로 데려다 주었지만 신우이는 며칠만 덜하며 다시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결정적인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신우이가 상대방 남자와 상견례 날짜를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여전히 신우이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기 같은 결혼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희는 신우이의 과거 결혼 사진과 아이 사진, 그리고 이혼 서류 사본을 들고 상대방 가족이 계신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신우이는 저희를 보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라고 시작하며 저희는 모든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신우이가 이미 결혼했던 경력이 있다는 것, 3살짜리 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버리고 재혼하려 한다는 것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상대방 가족의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으며 자리를 떠났고 그 남자는 신우이에게 어떻게 이런 중요한 걸 숨길 수 있느냐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물론 결혼은 무산되었습니다. 신우이는 저희에게 독한 말을 퍼부으며 내 인생 망쳤다고 소리쳤지만 저희는 담담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의 결과를 받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날을 마지막으로 저희는 시댁과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시부모님들도 저희를 원망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신우이는 결국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혼은커녕 제대로 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들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3번째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관리했습니다. 직장도 잠시 휴직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에만 집중했습니다. 남편의 지극한 보살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10개월을 무사히 채우고 건강한 딸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분만실에서 제 딸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작고 소중한 생명을 제 품에 안았을 때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남편도 눈물을 흘리며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시련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누이의 이기적인 행동들, 시댁과의 갈등, 그리고 2번의 유산까지. 모든 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매일 감사함을 느낍니다. 직장에서 다른 아기들을 돌볼 때도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모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적 같은 존재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누이는 여전히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그 아이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상처받았을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미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저는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모든 것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같습니다. 시누이는 자신의 이기심과 잔인함으로 인해 외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저는 모든 시련을 견뎌낸 끝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 품에서 평온하게 잠든 딸을 바라보며 앞으로 이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따뜻함을 주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그것이 제가 그동안 받은 상처들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